유방 통증은 아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 여성의 약 70% 정도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으로 유방 클리닉을 찾는 여성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유방 통증이 있을 때 많은 여성들은 유방암의 증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을 방문하면 동반된 다른 증상들을 확인하고 유방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증과 관계없는 유방의 병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방 통증은 생리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주기적인 유방통과 생리 주기와 관련 없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리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주기적인 유방 통증은 통증이 생리 시작 수일 전부터 나타나서 생리 때 가장 심하다가 생리가 끝나면서 통증도 사라지는 경우로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간주되지만, 통증이 아주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통증은 다양해서 유방이 무겁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손도 못 댈 정도로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등등입니다. 주기적인 유방통은 여성이 생리를 하는 동안 자주 혹은 내내 나타날 수도 있고, 폐경 바로 전에 가장 심하기도 하며 폐경 후에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기적인 유방통은 양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한쪽에서만 있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적인 유방 통증의 원인은 수분 저류, 신경성, 에스트로겐 분비 과다, 프롤락틴 분비 과다, 카페인 섭취 과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 필수 지방산 섭취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리주기와 관련 없는 비주기적 유방 통증은 대개 한쪽에서만 발생하며 유방의 외상방에 멍울과 함께 나타나고 30대 여성에 소발하며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유방 통증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 통증은 1990년 정도만 하더라도 질병이 아닌 생리적 현상으로 여겨져 특별한 치료를 권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약제와 식이요법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방 통증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 통증의 양측성 여부, 생리 주기와의 관계, 심한 정도, 다른 질환 유무 등 유방통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방암이나 기타 유방질환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유방암이 아니라는 심리적 안정과 식이요법으로 대부분 호전되며, 호전이 없는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으로 카페인을 절제하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데, 차, 커피, 초콜릿, 코코아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프롤락틴과 유방 조직세포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거나 여성 호르몬에 대한 상피세포들의 과민성을 유발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우선 비호르몬 제제로서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포함된 달맞이꽃 종자유를 1에서 3개월간 투여하고 경과를 보는데, 필수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의 대사산물 수치가 높아지면 유방이 내분비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각종 호르몬의 자극에 덜 예민해짐으로써 유방통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주기적인 심한 유방통 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점은 3 내지 4개월 정도의 장기 투여로 효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과 투여를 중단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를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생식선 자극 호르몬 억제제나 항에스트로겐 제제와 같은 호르몬 제제를 처방하기도 하며 기타 진통제 등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의사의 적절한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비주기적인 유방통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통증의 원인이 유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질환이 아닌 다른 장기의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경우라면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방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고, 유외과 영상의학과 홍주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